최근 뉴스를 틀어보면 금리 인상이다. 세계 경제가 위험하고 또 집값이 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걱정 속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2023년 IMF에서 전망한 세계 전망을 통해서 은퇴 후의 시니어들이 꼭 챙겨봐야 할 큰 흐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1997년 12월 우리는 IMF라는 것을 경험을 했고요. 우리 시니어들은 그때를 아마 생생히 기억할 겁니다. 근데 이 IMF에서요,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도하고 있는데, 제가 크게 두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최근에 나온 세계 경제 전망이라는 것고, 그것과 함께 또 생활비의 위협이라는 그러한 보고서를 들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계 전망 내년도에 한국은 2.3% 성장할 거야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크게 다가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보고서 안에 보면은 몇 가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는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될 첫 번째는 바로 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기준에는 아직 신흥국으로 구분이 돼 있는데 세계의 신흥국 인플레이션은 내년도에 무려 7.4%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이 인플레이션이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최근 전쟁이나 공급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음식이나 에너지와 같은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변동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되면 전쟁을 겪고 있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나마 상대적으로 우리 아시아 쪽은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도 이전에 비해서 계속 가격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동성 있는 것을 뺀 것을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림에서 보다시피 그 변동폭을 보더라도 이전보다 굉장히 높아졌고 이 기울기는 내년도에 쉽사리 꺾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전망들이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우리들의 삶에 아직은 직접적으로 못 느끼지만 장바구니에서 살짝살짝 느끼는 것이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관점을 봤을 때 그렇게 쉽사리 누그러지지 않을 거라는 것이 바로 IMF의 전망입니다. 그림에서 보다시피 아래쪽에 있는 곡선을 보면 23년도에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가난한 나라일수록 점점 그 떨어지는 속도가 둔화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저희도 여기 어딘가에 최근에 저금리라든지 저물가 이런 것에서 상반되는 고물가 시대, 고금리 시대가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 국가에서는 그 폭을 더 크게 느끼기 때문에 회복되는 속도도 이렇게 점점 낮춰지게 되고요. 이 IMF 보고서에서는 위험 요인으로 고물가와 전쟁, 또 세계의 분열, 최근에 이제 글로벌 세계화 이런 것들이 많이 축소가 되면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런 것들이 현실화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에 대한 제약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서는 가계 생계비의 부담으로 나타나고 아쉽게도 저금리 때 과감한 투자를 했던 분들은 소위 영끌족이라 하는 분들은 아마 지금 치명적인 위협 속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시니어들이 느낄 때 뉴스를 보니까 자녀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슬픈 현상들도 나타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미국발 금리 인상 그리고 수입 물가 영향을 또 미치니까요. 물가 불안, 국제 질서 재편 위험 이런 것들이 2023년의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IMF 보고서에서 이런 영향이 기업 파산으로 갈 것이다. 한 전문가는 우리나라의 현재 금리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 1년 동안 기업이 일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돈 가지고 이자를 내는 것에 딱 맞추는 수준이 한 30%라고 하니까 금리가 지금보다 계속 올라갈 것을 전망을 하면 굉장히 많은 상당수의 기업들은 불안해할 거고요. 요즘 글로벌 그 IT 기업들을 보면 해고 이야기가 자유로운데 우리나라도 시간의 격차는 있지만 그렇지 말아야 되지만 최근에 프로밀 같은 사태에서 보다시피 이런 회사들에 대한 파산 또 그리고 외환에 대한 두려움 환율이 벌써 1,400원을
넘어서고 1,500원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충격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한다라는 보고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쉽지만은 않은 얘기 같습니다. 근데 2023년은 아마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보다 더 어렵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원을 보면 코로나 때 그 이전부터 풀려진 돈,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굉장히 많이 시중에 풀린 돈들이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일으켰고요. 이것을 이제 뒤늦게 잡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미국으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와 같이 환율에 영향을 받는 나라들은 환율 변동으로 느껴지고요. 전 세계가 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그런 환율 변동과 이러한 것들이 점차적으로 서민 경제에서 양극화를 가속합니다. 최근 귀동량을 해보면 상대적으로 부채가 없는 그래도 중산층 중에 이상 고소득자인 경우에는 큰 걱정이 없지만 젊은 청년처럼 특히 이제 부채를 주택을 구입하면서 많이 지신 분들은 감당해야 할 이자 수준이 기존보다 2배, 그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굉장히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굉장히 걱정하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니어인 경우에도 서로 자산이 많고 안정적이라고 할지라도 전체 통계를 놓고 보면 한 70에서 80%가 부동산 자산이 되고 이 중에 부동산 자산의 대출을 나이가 들수록 대부분 뭐 몇천만 원 수준으로 적지만 그렇지 않게 어느 정도 부담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자녀들로 인해서 자녀들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니어들이 97년 12월에 겪었던 그런 위기와 맞물리면서 특히 IMF 보고서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거대한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우리들이 생각해야 할 것은 이때 이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이 현상 속에서 지금 굉장히 내가 편하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좀 많이 접어두고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 속에서 특히 젊은 분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그 고통이, 그 부담이 굉장히 더 커지겠구나라는 것을 같이 공감하는 그런 2023년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